문법은요, 영어에서 이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게 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요, 그 어떠한 말에 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 말을 워낙에 많이 쓰니까 아예 그냥 틀로 만들어버린 거야. 문법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모든 단어들과 이 모든 표현은요, 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만일에 1년에 한 번에, 그러면 안 집어넣어요. 생활 가운데 수도 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형용사를 여기 부사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왜 그대로 가지고 오냐면 여기에 있는 형용사도 더하는 용도, 보태는 용도,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태는 단어, 도와주는 단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형용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예를 들자면 내가 스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게요. 형용사입니다. 스무스, 부드러운, 우아한 스무스죠. 요 단어 있어요. 요 단어를 부사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도 그냥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말하죠. smooth cars. 얘는 말이 돼요. smooth car.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차. 그죠? 얘는 말이 되고, 부드러운 차는 당연히 움직일 때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smooth move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눈으로 볼 적은 어떻게 해요? 문법보다는 당장 말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지금 볼 때 전혀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smooth move.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초창기에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을 하죠. 그죠? 여기 형용사니까 여기도 smooth 쓸 수 있어요. 그죠? 여기도 쓸 수 있죠, 그죠? 여기도 스무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는 반복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여기 와볼게요. 이 5개의 단어 배열 가운데 스무스가 무려 몇 개 들어갔어요? 무려 4개나 들어갔어요. 당연히 영어에서 썩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문법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문자도 제대로 없을 시절에, 그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기서 일단 스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첫 번째 히스토리, 1번이요. 1번 옛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더왕 물어봤나요? 여러분, 아더왕 키가 몇 센치쯤 될 것 같아요? 아더왕 그 머릿속에 딱 생기는 그림 있죠, 그죠? 역사책에 아더왕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싸움 잘했죠, 그죠? 왕족이었죠, 그죠? 싸움도 잘하고 왕족이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장신이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더왕이. 그래서 잘 싸웠을 것 같아. 그래서 아더왕이 키도 크고, 그다음에 왕족이고, 싸움도 잘했어요. 아더왕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장신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아더왕의 키가 몇 센치쯤 됐을까요? 이 감이 잘 안 와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봐. 우리 기준으로 볼 적에, 장신이라 그러면 몇 센치? 사귀고 싶은 남자친구가 키 큰 게 좋잖아요, 그죠? 사귀고 싶은 남자친구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봐. 다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몇 센치쯤 됐으면 좋겠어요? 180 정도, 그죠? 그 뒤에는요? 180. 그죠? 그 뒤에는요? 18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몇 센치 됐으면 좋겠어요? 180요. 다 180이요. 다 180요. 여기는요? 175. 여기는요? 175. 175? 되게 내려왔네. 175. 오케이. 이게 특별한 수치를 말하는 사람은 지금 사귀고 있는 자기 남자친구 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귀는 남자친구가 175요? 그건 아니고. 몇 센치 됐으면 좋겠어요? 되는 대로? 오케이. 그때 사람 많을 때는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되는 대로 그러면 저는. 근데 175, 언니랑 같이 해, 그러면 몇 센치쯤 되는 거예요? 몇 센치쯤 좋겠어요? 180, 그 다음에 여기는요? 78요. 수치가 딱 나와요, 그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178이야? 아직 없어요. 사람 많을 때 무조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센치 됐으면 좋겠어요? 180, 다 180, 다 180, 다음 때 180. 혹시 다른 거 여기 맨 끝에 남자친구 180 봐봐요. 처음 180. 여기는 몇 센치 좋겠어요? 키가 몇 센치예요? 70이요. 그럼 지금 175 되겠네? 175 되겠네. 오케이, 키가. 그 다음에 고개는 몇 센치요? 178. 이게 상당히 수치가 높아요. 그죠? 180, 110. 제일 많이 내려온 게 내가 다른 말도 물어보지만 제일 많이 내려온 게 175요. 175 밑으로는 내려오지도 않아요. 내려오잖아요.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전체 반 중에 우리 반에 남자들이 제일 많아요. 이 파고다는 이게 워낙 남자가 귀해. 그래서 늘 남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여자분들은 전체 수강생의 80%가 여자로거든요. 남자는 그때 파고다는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해요. 그 다음에 몇 센치쯤 되는 것 같아요? 본인 몇 센치예요? 184래. 관심 가죠? 몸무게, 체중만 좀 빼면 딱이 있어, 그죠? 그것만 딱 180, 기억해도,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몇 센치야? 77. 이게 크네요. 그거 몇 센치야? 66, 그죠? 66. 그 다음에, 그 뒤에는요? 우와, 이거 우리 반이 제일 크네. 제일 크네, 그죠? 이게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9, 잘 몰라요? 69 정도죠. 지금. 우리 반 남자가 제일 많아요. 다 물어볼게요, 남자. 여기 몇 cm 정도? 73, 69. 딱 세 사람, 딱 세 사람. 그 다음 여기 몇 사람? 78. 대부분이 키가 크네. 여기 딱 세 사람이죠. 요렇게. 나 합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세 사람.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요. 그죠? 진짜,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 시작도 못해요, 그죠? 이제. 키 크시죠, 그죠? 결혼했으니까 괜찮아, 이제.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리 만들어요, 동아리, 이렇게. 동아리 만들어야 돼요. 요즘 다 그렇게 장신이라 그러면 다 일반적으로 18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쉽게 기억이 나요. 꼭 그렇다고 그 사람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180 그런 사람 아직 남친구 없는 거예요, 이제.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봐야. 어쨌든 키 작은 거보단 키 크게 난데, 그건 상황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아동의 키를 추측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나도 유로피안 히스토리 시간에 배웠어요. 아동의 키를 추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역사책을 보니까 아동이 뭐를 집었다. 근데 그 키를 재보니까 그 기구가 이만큼 큰데 집었으니까 이 정도 될 거다. 그 다음에 갑옷 같은 거를 한참 이렇게 찾아봐요. 찾아보더니 아동의 키를 대충 이 정도일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동의 키가 모든 자료를 추측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결과 아동의 키가 한 162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꿈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아동은 무슨 아동이에요? 숀 코네리의 아더왕. 리차드 기어 멋있는 건데 실제 아더왕은 뭐요? 써봐. 찍어봐. 별로 그렇게까지 쿨하지는 않았다는 게 아더왕이에요. 완전 꿈이 사라지, 그죠? 어릴 적에 나는 원탁의 기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참 멋있어요. 어릴 적에 봐도 그 남자들이 멋있고 그 우정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탁의 기사 참 멋있죠? 각자의 캐릭터도 참 다양하고, 그죠? 참 그 중에 한 사람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아도왕의 키를 얘기했는데, 원탁의 기사들은요, 틀림없이 아도왕보단 작았을 거예요. 절망 해가지고 칼 가지고 해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스타일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요, 지금 분위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48세고요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52세입니다.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150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신장보다 10 몇 센치가 컸으니까 아동의 키가 컸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여자들은 그거보다 더 작았죠, 그죠? 굉장히 지저분했죠. 하도 지저분해서 결국 어떤 병이 돌아요? 흑사병이라는 병이 돌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유럽 전 인구의 거의 성인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죠. 거의 재앙에 가깝죠, 그죠? 흑사병의 초기 증상이 뭘 것 같아요? 흑사병의 초기 증상이 뭘까요? 재채기야. 재채기. 흑사병 죽는 거. 흑사병의 초기 증상이 재채기요. 그러면 지금 흑사병에 걸려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 사람이 재채기했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일주일 안에,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죠?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인사하면 God bless you 라고 인사를 하죠. 전혀 낯선 사람이 나 죽는다고 God bless you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마음이 좀 안 됐긴 하지만 thank you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인사 패턴이 하나의 정형화돼서 굳어지게 됐어요. 하도 흑사병이 돌면서 워낙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기 가족 중에 가족을 한 사람도 안 잃은 게 없을 정도로 이 재앙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인사법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내려오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옆에서 재채기하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bless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법이 생겨요. 그 인사법은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bless라고 인사하면 들은 사람은 뭐라 그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뭐라 하죠? thank you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패턴은 만약 어느 한쪽을 지키지 않으면은 문법이 틀리는 것만큼 어색하고 훨씬 더 불안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재채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bless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bless 그러면 내가 또 뭐라 하죠? thank you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재채기했어. 근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지금 어떤 분위기가 갑자기 조성이 되는 거야? 제 화난 거야. 내 재채기하는 바람에 제가 새끼 재채기했어. 재채기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요? 걔가 블레스 했어요. 근데 내가 땡큐 안 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뭐요? 얘 무시한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영어가 편한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그러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나 처음 미국 갔을 때 레벨 2 얘기했죠, 그죠? 레벨 2의 세상에 수업하다 보면 내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세상이죠, 레벨 2, 그죠? 레벨 1, 2가 하는 얘기를 영어 잘하는 레벨 5, 6, 7이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당연히 레벨 5, 6, 7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죠, 그죠? 레벨 1, 2는 너무너무 친합니다. 너무너무 사이좋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죠? 말을 할 수 있어야 싸우죠, 그죠? 날 yes, good, 손님들이 제일 좋아요. 아무리 맛없는 음식을 줘도 무조건 good 물어보면 good. 나쁘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레벨 1, 2 애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재채기를 하면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한국 문화요. 난 우리 한국 무슨 문화가 있어요? 모르는 척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재채기 했어요, 지금. 마치 재채기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모르는 척 하죠, 그죠? 만드는 척, 그죠? 2번 예측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하죠. 3번 예측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죠. 근데 막 4번, 5번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쯤 돼서 어떻게 돼요? 뭐 별일 없나? 뭐 괜찮아요. 우리는 죽을라 그러면 그때쯤 가서 이제 아는 척을 해주는 거죠. 미국 애들은 무슨 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참견해요. 그렇게 참견하는 문화, 그렇게 간섭하는 문화, 걔네 특징이야. 우리 한국 문화, 만일에 누가 급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여기 콱 부딪혔어요. 콱 부딪혀고 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나간 상태는 우리끼리 웃어요. 그죠? 웃어요. 근데 이따 그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 일 없었던 거죠. 무슨 말이죠, 그죠? 모른 척 하죠, 그죠? 마치 그 일이 안 생긴 것처럼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여기 앞에 문을 우리는 문이 요 밑에 사각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여학생이 먼저 들어갔는데 남학생이 급한 나머지 기다리면 되는데 모르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한 문에 둘이 들어갔으니까 좀 좁은데 남학생이 그 좁은 데 있다가 따라가다가 엎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문에서 남자가 퍼 엎어졌어요. 근데 여자는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남자가 여기서 엎어지니까 엎어진 상태에서 여자의 허벅지에 이게 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쳐다보고 여자도 보고 있는데 좁으니까 잘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로 고대에 있었거든요. 고대에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창피했어요. 그죠? 내가 속으로는 아이고 되게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갔어요. 나가고 내가 바로 문을 열고 나갔죠. 나갈 때 남자가 여기 서 있고 여자가 이제 막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나갈 때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 말 안 하죠. 그죠? 안 본 척. 그죠? 그 일이 안 생긴 척. 그죠? 내가 나가면서 왜 들어갔어요? 이런. 그럼 웃기잖아요. 그죠? 안 본 척. 그런 일이 안 생긴 척 나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돌아서서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지 뭐. 혼자 속으로 생각해. 바보 왜 들어갔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아는 척 안 한대. 미국 애들은 그렇게 아는 척, 그렇지 않은 척. 미국 애들, 내가 재채기했어. 그럼 내 옆에서 미국 애들 뭐라 그러죠? bless you 그러는데요. 한때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교수도 bless you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thank you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밝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기 싫은데, 그죠? 하기 싫은데 그거를 bless you 근데 thank you 그러면 그게 목소리, bless you, thank you 이렇게 되는데 그게 thank you. 이게 뭐, thank you. 뭐 하여튼 진짜 이쁘게 안 나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2번 재채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옆에서? 또 bless you 그래요. 또 bless. 그럼 난 또 thank you 그래야 되는 게 하기 싫은데, 그죠? 3번 재채기하면 뭐라 그러죠? 또 bless you 그래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드디어 3번 정도 재채기를 하면요. 옆에가 이렇게 물어요. Are you okay? 너 괜찮냐? Are you alright? 너 괜찮냐? 또는 교수가 그래요. 교수가 뭐냐면 feel, 느끼래요. free, 자유롭게 느끼래요. to go, 나가는 것을 자유롭게 느끼래요. out, 밖에 나가는 걸,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가는 얘기야. feel free to go out, 밖에 자유롭게 나가는 얘기요. and 그리고요, have, 뭐 그래요? fresh air, fresh, 맑은 air.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게. 한국말로 하면 나가서 좀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된다고 교수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Well, you can go home. 너 집에 가도 된대요. you can go home if you want. 너 원하면 집에 가도 괜찮대요. 드디어 뭐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conversation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좀 냅두란 얘기야. 남이사 기침을 하다 죽든 말든지 간에. 기침을 하다 죽든 말든 좀 냅두란 얘기. 근데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주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만약에 나가다 이렇게 여러분 콩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모른 척 하지만 틀림없이 미국 교수들은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안 했고 뭐라 그러냐면 it happens every day. 그거 맨날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얘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야. 또는 it must be a lucky day. 너 참 오늘 나 운 좋은 날이다. 그렇게 부딪히고도 괜찮으니까 너는 운 좋은 날이다. 자꾸 뭘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영어 못하는 예선 학생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식당을 가도 그렇게 참견을 하죠. 그죠? 음식 줬으면 뭐예요. 그냥 가만 냅둬 먹을 때가 냅두면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봐요. How would you like your food? 너의 음식이 어떠냐?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예선 학생은 뭐라 그래요? 무조건 좋다 그러지 뭐. 그런데 자꾸 물으니까 신경이 쟤 또 온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냥 샐러드 달라 그랬으면 샐러드 탁 주면 되는데 뭐 드레싱 뭐 할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물어요. 그다음에 계란 달라 그러면 그냥 계란 주면 되는데 그죠? 살짝 익혀줄지 바싹 익혀줄지 오버리지 해줄지 그걸 물어봐요. 그냥 스테이크 달라 그러면 탁 주면 되는데 그렇게 미디움 그렇게 물어봐요. 그냥 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그걸 잘 먹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간섭을 많은 게 걔네 쪽문에. 이게 God bless you라면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그 인사법인데 그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파트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 얘기를 하려고 내가 God bless라는 얘기했어요. 여기서 스토리 1번이 끝납니다. 이제 스토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우리 요즘 말하는 우리 스칸디나비 반도라 그러는데 나라가 세 나라예요. 노르만디, 지금의 덴마크, 스웨덴. 스웨덴 자신 없어요. 맞는 거예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세 나라, 지금은 이 나라 이름인데 그 당시에는 나라 이름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나라만 이렇게 있었어요. 이 종족이에요. 이 나라들은요 추웠겠죠. 그죠? 북쪽에 춥잖아요. 이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도 마땅히 그 농사해도 잘 안 되고 그죠? 워낙 춥다 보니까 가축도 못 키우고 그래서 이 나라는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그 국가 산업이 있어요. 국가 산업이 뭐냐면 그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개 국가 산업 그게 뭐냐면 도둑질, 강도, 약탈이요.
이게 그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돈벌이였었어요. 기간 산업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야 프랑스에 포도 농사가 다 끝났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그냥 다 죽이고 다 뻗어요. 그래서 나라 살림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도둑놈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강도 1인자고, 내가 이제 그 강도 길을 내가 다시 우리 아버지가 쓰던 칼을 나도 또 쓰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털었던 집을 내가 그 다음에 또 가서 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이 강도와 노력질과 약탈했어요. 아주 유명했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몇 년 힘들었어요? 40년, 그죠? 앞자리 봐. 그러고도 그렇게 감정이 아직 있는데, 그죠? 있는데. 얘네들은 몇 년 동안을 이 유럽을 해지고 다니냐면요. 미뤄 600년이라는 기간을 이 유럽을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요. 600년에 600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럽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얘네 칼에 안 맞아 죽은 애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얘네한테 물건 안 뺏긴 애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한번 뺏겼고 내 손자도 틀림없이 뺏겨요. 이게 유럽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아주 유럽 지역을 아주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노략질, 강도, 노략질. 이건 아주 몸에 뱄어요. 600년을 이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얘네들이 어떤 짓까지 저지르냐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아주 배짱 좋은 일을 저질러요.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영 제국이라는 영국을 침략을 하죠. 돌았죠, 그죠? 그렇죠. 영국을 침략을 합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사고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죠? 얘네들은요, 얘네들의 배 모양을 보면 성격이 대충 짐작이 가요. 얘네들의 배는요, 모델이 딱 하나밖에 안 생겼어요. 모델이요. 이렇게 돼가지고, 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겨요. 배가.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요 배는, 이렇게 생겨요. 이게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배는 있는 거 2가지, 없는 거 2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많은 노가 있어요. 이게 이 배의 특징입니다. 많은 노가 있어요. 배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가 있어요. 그래서 배 크기도 모델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발견된 게 38m짜리가 있어요. 양쪽으로 60명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록에는 72m짜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딱 모양도 이렇게 생겨요. 크거나 작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단순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 배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큰 범선에 있을 법한 큰 닷이 없어요. 큰 돛이 없어요. 큰 돛이요. 돛은 배를 움직이는데 바람을 받아가서 배를 움직이는 주 동력이라는 얘기야. 근데 돛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작아요. 그럼 무슨 정도로 있었을까요? 배의 균형을 잡아주거나 배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정도로 이 돛을 사용을 했지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는 주 동력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이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주 동력은 뭐였단 얘기요? 저었어요. 그냥. 야, 며칠 걸려? 일주일. 그럼 가자. 일주일. 일주일 동안 젓는 게 일주일 동안이에요. 이게 걔네들의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후쿠 선장, 이런 거 영화 보면요. 선장실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 선장실도 되게 분위기 있잖아요. 얘네는 방이 없고, 여기 요만한 공간이 있어서 창고 같아요. 무기를 집어넣거나 노략 한 물건을 쌓아놓는 게. 그 다음에 의자가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13일 동안 노져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13일 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선장이나 지금 오늘 처음 들어온 신병이나 다 똑같았었어요. 다 같이 앉아서 노를 저었어요. 언제까지요?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바이킹은 하나도 없는 게 있죠. 그죠? 뭐가 없어요? 배를 고정시키는 닷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일단 한번 바다에 떴다 그러면 도착하거나 중간에 죽거나 하나 있었어요. 중간에 배를 정착시키는 게 없었고 또 어떤 특징이냐면은 여러분 영화 보면요. 큰 범선은 해안선까지 못 들어오고 저기다 배를 대고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군인들이 와서 싸웠잖아요. 그죠? 이 배는요. 상당히 여기가 낮아요. 이 배는 몇 센치, 무려 50cm 위만 돼도 이 배가 떠 있을 수가 있었어요. 50cm만 돼도 이 배가 떠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얕은 물을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배를 대놓을 필요가 없어요. 마을이 저기 있으면 거의 마을까지 배를 몰고 들어와서 해안선까지 그냥 쑥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냐? 한 13일 노져 왔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돼요. 앞에 걸치적거릴 게 없어요. 아주 싸움에 능했죠. 그죠? 이게 이 배의 특징. 얘를 성격을 보면 나와요. 내가 지금 어떤 애들을 말하고 있는지 대충 눈치가 찾아요. 어떤 애들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바이킹이요. 그죠? 이 바이킹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상당히 이름이 멋있어요. 바이킹. 근데 이 바이킹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어원을 보면 조금 더 얘네들 스타일이 좀 나와요. 바이킹의 어원이 뭘까요? 바이킹의 어원이 바로 해적의 침략이야. 하도 지긋지긋해가지고 부르기를 아주 해적놈들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600년 동안 아주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부르기를 바이킹이라고 불러요. 바이킹 애들은요, 성직자고 뭐고 볼 게 없었어요. 좋다 그러면 무조건 다 뺏어갔어요. 그 바이킹에서 부르기를, 우리가 부를 때 떼놈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끼리 부르지만 이 바이킹의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다 불리는 이름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해서 아주 부르기를, 우리가 영어로 들을 때 멋있어요, 바이킹. 근데 실질적인 어원은 뭐야? 노략질 하는 놈들,
그다음에 또 해적놈들, 침략하는 놈들 이런 뜻이 바이킹입니다. 이게 이름이 어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은 배 모양 보면 쉽게 구별이 가죠. 그죠? 이 바이킹 애들이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얘네들이 영국을 침략을 합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생겨요. 아주 쉽게 영국이 함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두 종류의 바이킹이 영국을 들어오는데요. 하나는 덴마크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노르웨이에서 들어오는데 어쨌든 두 종족에 둘 다 영국이 다 함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바이킹이 영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800년이요. 830몇 년인데 이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영국 왕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온 김에 그러면 지들이 왕을 해버려요. 그래서 영국을 통치하는데 무려 한 200년에 가깝게 영국을 통치. 어떤 사람이 280년을 하는데 영국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바이킹이 결국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죠? 바이킹 애들이 영국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생기기 시작하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떤 모습이 있어요? 벌써 바이킹은요. 털이 좀 나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야 돼. 이렇게 나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킹이 일단 깨끗하면 안 돼. 딱 지저분해야 돼. 그죠? 그다음에 바이킹은 이렇게 칼을 뽑아도요. 이렇게 뭐 리니지에 나오는 것처럼 촥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 바이킹은 칼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뭐 들고 있어야 돼요? 뭐 도끼나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들고 있어야 되고 바이킹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바이킹이 딱 영국말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은 영국 여자들이었어요. 뭐 여자분들은 집안에만 있고 사회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예전부터 자꾸 겁 많이 줬잖아요. 어릴 적에 엄마가 이런 말 했었잖아요. 너 자꾸 그러면 뭐 이렇게 방탱이 들고 온 아저씨 있죠, 그죠? 아저씨 진짜 판다 이런 얘기 했죠, 그죠? 너 누구랑 시집 보냈는데 다리 밑에 있는 쟤랑 너 뭐 시집 보냈는데 자꾸 겁줬어요, 그죠? 너 자꾸 그러면은 누구 불러서 데려가게 한다 그래 자꾸 뭐 어떻게 자꾸 겁줬다고 자꾸 경찰 아저씨 부르는데 자꾸 겁줬어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그런 겁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역시 여자들이 그런 바이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바이킹이 탁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사람은 여자들이었어요. 바이킹이 영국 말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놀란 거는 신장이었죠. 바이킹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62, 163이야. 그래서 내가 아두왕 신장을 얘기를 한 거였어요. 장신들하고 역사에 나와 있는 사람의 신장과 비슷했습니다. 그게 평균 신장이에요. 바이킹 사람들 평균 신장이 그 정도였어요. 영국 사람들 얼마? 150 정도 됐는데, 그죠? 상당히 키가 컸으니까 아마 162, 163 이상인 남자들도 많았을 거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첫 번째 조건이죠, 그죠? 어떤 남자요? 키 큰 남자, 그죠? 두 번째, 또 바이킹 문화 보면 이런 거 보면 특징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세계 기행여행 같은 거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요, 사우나 하다가 갑자기 밖에 뛰어나가지고 눈 막 끼얹고, 그 다음에 얼음 깨고 찬물에 막 들어가는 애들 본 적 있어요? 노르웨이 애들요. 우리랑 좀 비슷해, 성격이죠. 근데 그냥 뭐 갑자기 스팀 사우나다 갑자기 나와서 막 눈 끼얹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바이킹 우선들인데요. 바이킹 애들은요, 그러면 물을 끓이려고 싶어요. 그럼 물 끓여. 그러면, 그죠? 스팀을 내려면 물을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끓이려면 나무에다 끓이겠어요? 철에다 끓이겠어요? 나무에다 끓여? 철에다 끓여?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나무에다 끓여? 철에다 끓여? 철에다 끓여. 아까 앞반에서는 나무에다 끓인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집에 가서 철에다 한번 끓여보라 그랬어요. 더 쉬우니까. 철에다 끓여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걔네들은 그 철을 다룰 수 있는 솜씨가 우수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쪽 지방은 추워서 땅도 안 갈리는데 그 땅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철이 단단하고 좀 좋은 철이어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철을 다루는 실력이 좋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바이킹 애들은 그럼 스팀 사우나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맞아요. 바이킹 애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스팀 사우나라는 목욕을 했고요. 공동체별로 사우나 할 수 있는 목욕탕들이 있었어요. 바이킹 애들의 특징이죠. 유럽 애들은 1년에 몇 번 씻었어요? 몇 번 씻어요? 태어날 때 한 번 씻고 죽을 때까지 안 씻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바이킹 애들이 딱 들어오니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되게 지저분할 줄 알았어요. 어제 먹은 고기가 아직도 껴있을 줄 알고 굉장히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키 크죠? 두 번째 뭐요? 그 전쟁하는 와중에서도 스팀 사우나 시설을 세우고 목욕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180짜리 남자 지금 소개시켜줄게요. 근데 걔가 코가 묻혀 이게 맨날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나있어. 얘기할 때 맨날 닦으면서 얘기해. 사겨 안 사겨? 힘들어요. 그죠? 밖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키 커요. 두 번째 뭐요? 깨끗해요. 이쪽 종류 애들은 눈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파란 색깔, 그죠? 깊은 파란 색깔 있잖아요, 그죠? 보면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깊은 말. 키 컸어요? 키 커요? 그 다음에, 깨끗해요? 잘생겼어요. 세 번째요. 바이킹 애들이요, 무려 600년이라는 기간을 이 유럽을 헤매고 돌아다니려고 그러면요, 항해 기술이 좋았어야 될까요? 나빴어야 될까요? 나이스. 당연히 좋았어야 돼요. 해류도 신경 안 쓰고 바람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려고 그러면요, 이 기술이 만만치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 기술 익혔어요. 도둑질 했어요. 우리 아들요. 똑같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쳐 줄 때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말로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 많은 양의 대량의 정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 문자를 쓰기 시작을 하죠. 바이킹 문자를 룬 문자라 그래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돼 있고 뭐
요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거. 가끔 그 우리 무슨 뭐, 밀밭 같은데 뭐 우주에 내려서 뭐 찍었다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문자가. 그걸 룬 문자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그 애들은 이 문자를 사용해서, 이 당시는요, 내가 지금 6세기, 7세기를 말하고 있어요. 문자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죠. 그죠? 바이킹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조건요. 바이킹이 진짜 무식한 줄 알았어요. 얘네들이 진짜 무식했으면 600년이나 그렇게 돌아다니셨을까요? 진짜 무식하면요. 영국을 무려 280년이나 통치할 수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못했죠. 안 무식했어요. 얘네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자를 가지고 있고 그 문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기술을 전수할 만큼 상당히 똑똑했어요. 첫 번째, 키 커요. 두 번째, 깨끗하고 잘생겼어요. 세 번째 뭐요? 똑똑하네, 그죠? 네 번째 뭐요? 600년을 도둑질했으니 돈도 얼마나 많겠어요, 돈도 많아요. 내가 아까 소개 안 하겠다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남자친구 필요 없다는 사람. 우리 반에 없었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줄게요. 본인의 마음, 오늘 한 사람이 너무 찍는다. 다음엔 자리를 바꿔 앉는. 물어볼게요. 본인의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내 친구인데 소개시켜줄게요. 키 되게 커요. 180이요. 키 크고 그 다음에 너무 피부가 우유 같아요. 너무 피부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부가 좋고 너무 피부가 끝내죠. 그 다음에 아주 얘가 깨끗하고요. 너무 피부가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똑똑해요. 얘가 그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다 똑똑한. 뭐 그건 아닌데 아직 예를 들면 선입견. 하여튼 똑똑해요. 네 번째, 돈도 많아요. 자기가 가진 주유소가 10개래. 10개래요. 그럼 소개해줄게요. 소개할래요? 안 할래요? 하죠, 그죠? 별로 안 망설이죠. 물론, 싫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무리 싫다 그래도 마음속에 어떻게요? 전혀 내 주의를 안 끄는 건 아니야, 안 끄는 게. 그래서 남자들이 들어왔으니까, 영국 여자들 볼 때는 전혀 다른 거야.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깡패기가 아닌 거야, 이게. 실제 역사책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지우고요. 여기가 강이에요. 여기가 영국 진지고, 여기가, 바이킹 마을이에요. 내일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영국 마을에 있던 여자가 어디로 건너가나요? 바이킹 진주로 건너가 버리는 거야.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강아지 오줌 누기 꽃게 그래 나가더니 강아지 버리고 건너가 버렸어요. 이쪽 남자도 좋다 이거야. 그 당시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여보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그러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싸우려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 우리 딸, 우리 언니 누나가 어디가 있어요? 저쪽 바이킹 진지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쪽 바이킹 남자 뒤에 서가지고 그 사람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우리 그 남편인데 죽여?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쉽게 영국이 함락을 당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 바이킹 애들이 영국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지배하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어떤 현상이 생기나 두 나라 말이 빠른 속도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떤 나라의 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이킹 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적어도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받았어요. 아닌데 우리 집 우리 조상 중에 바이킹 한 사람도 없는데 그거 말고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단어 husband, 바이킹 단어예요. egg, 바이킹 단어죠. key, 바이킹 단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짜 Thursday. 비슷하죠, 그죠? 바이킹 말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윈도우, 바이킹 말이죠, 그죠? 바이킹이죠. 수많은 단어들이 다 바이킹 단어들에서 유래가 됐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명 이름 중에 무슨 drop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인지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붙은 모든 종류의 길 이름이나 지명은 전부 다 바이킹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그러면 직타로 받은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영국 영어지, 그죠? 직정타 받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을 해서 바이킹 사람들이 영국 여자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 딸이 안 와. 그러면 누가 가야 돼요? 보고 싶은 엄마나 가족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져가서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은 영어를 쓰겠어요? 바이킹 말을 쓰겠어요? 아무래도 걔네 말을 좀 따라서 흉내를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걔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사운드도 바뀌고 문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자를 알 수 없지만 사운드가 르 사운드가 나요. 리는 아니고 르 사운드가 나는데 이건 어떤 식이냐면 요 뒤로는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쓸 수가 있어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써요.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써서 지금서부터 이 단어를 강조하겠습니다라는 용도로 써요. 우리는 쓰나 안 쓰나요? 우리도 쓰죠. 많이 쓰죠. 같은 단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 우리 되게 많이 좋아하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조할 때 어떻게 해서 강조해요? 뭐든 내가 특별한 말 하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강조해요? 소리를 지르거나 반복을 하죠. 그죠? 밥 먹어, 밥. 그죠? 한번 그죠?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서는 아니요. 저기 지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 가서 그 원주민하고 그 영어권 사람들하고 교육을 할 적에 피그, 돼지가 많다는 얘기, 와이프가 많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언어를 가지고 피진이라 그래요. 피진은 언어라고는 아니고 피진은 그냥 당장 의사소통을 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하나 기호예요. 피진이라 그러고 그 피진을 우리 자식들이 배워요. 그럼 그게 크리올이에요. 크리올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서는 전체 규모가 쓰는 단위가 커지죠. 그럼 그걸 가지고 language라 그러는 거야. 진화 배웠죠, 그죠? 사람, 진화는 안 배웠죠. 하여튼 이렇게 말도 이렇게 진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language는 맨 마지막 단계네. 이거는 피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무스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스무스라는 걸 강조하죠. 그러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이킹이랑 같이 살던 사람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지금 스무스가 계속 반복이 되는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반복되는 귀찮아. 얘는 형용사니까 단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얘는 뭔가 다른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동사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은 다르게 발음하려고요. 다른 발음교를 씁니다. 그게 룰을 썼어요. 그래서 스무스라고 발음을 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 이게 그 불어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I자가 Y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문법 버전으로 말할게요. 문법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부사는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듭니다라는 문법 버전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 버전 설명을 내가 뒤에서부터 쭉 훑으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뒷배경을 듣고 나면 내가 지금서부터 하는 질문이 여러분이 대답하기 아주 쉬워집니다. 봐봐, 이제. 여러분 거기 보면은 13번 봐보세요. 그죠? 잠깐만요.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이 있어요. 그죠?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네, 그죠? 명사, 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해도 괜찮고,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괜찮아.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전치사, 목적어. 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더 받았대. 아니면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 이렇게 해서 괜찮고, 또는 아빠 단어, 엄마 단어, 오빠 단어, 동생 단어, 나.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 단어 변수를 쓰나 못 쓰냐지.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13번 부사와 ly의 관계.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부사하고 ly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질문들을 잘 봐보세요. 15번째요. 부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펠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 Yes or no? Yes, 당연하죠. 내가 지금 어디 뒤에다 ly 붙인다 그랬어요? 형용사 뒤에다 ly 붙였어야죠. 그 다음에 16번째요. 부사는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기보다는요, 기존에 있었던 단어에 일정한 기호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 Yes or no? yes, 그죠? 17번. 부사임을 표시하는 대표 기호가 있어요. 뭐죠? ly죠, 그죠? 18번. 기존에 알고 있는 형용사가 100개라면요. 부사를 배우고 나면 내가 아는 단어가 모두 몇 개로 늘어나나요? 200개요. 내가 굳이 이거 왜 물어볼까요? 영어가 어떻게 그 단어와 표현을 늘려갔는지 한번 본인이 잠깐 보라는 얘기예요. 일일이 안 만들었어요. 있는 단어를 최대한 활용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19번째요. 형용사 실력이 바로 부사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Yes or no? Yes. 그 다음에 20번째. 부사가 필요할 때 맨 먼저 찾아보아야 할 단어 그룹은 뭘까요? 형용사 그룹이죠, 그죠? 맨 먼저, 사전을 찾아봐요? 맨 먼저 찾아볼 단어 그룹이 형용사죠, 그죠? 부사가 어디서 왔어요? 형용사 왔죠, 그죠? 21번째. 만일 부사를 만들기 위해서 형용사를 뒤져보았는데 필요한 단어가 형용사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부사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얼른 형용사에 가가지고 막 뒤지면 돼요. 뒤져가서 필요한 거 딱 갖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ly에 탁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지금 내가 부사를 쓰고 싶어서 형용사에 갔어요. 막 찾아봤어요. 없어요. 당황스럽죠, 그죠? 예를 들을게요. 내가 지금 때때로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때때로란 말을 하고 싶으면 형용사 부사야, 그죠? 때때로 가다. 동사랑 관계가 되네. 때때로 자다. 동사랑 관계가 되고, 때때로 공부하다. 동사랑 관계가 되니까 부사 맞다, 그죠? 동사 도와주니까 형용사 가서 찾았어요. 때때로라고 형용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황스럽죠, 그죠? 형용사 있어야 부사를 만드는데 찾아보니까 형용사 없어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1번 찍어보세요. 1번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아서 가지고 온 다음에 ly를 붙인다. 2번 형용사에다가 원하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그놈을 가져와서 ly를 붙인다. 3번 그냥 하나 만든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 만든다. 4번 그냥 만들어내는 게 4번 몹시 화를 낸다. 그러면 찍어봐. 몇 번이요? 1, 2, 3, 4번 중에 4번 아니에요? 깜짝 놀랐고 이건 아니고 4번 아니고 몇 번? 3번요.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단어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sometimes. ly 안 붙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든 단어가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always, never, seldom.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러면 이제, 문법책 버전으로 설명이 가능하네, 그죠? 문법책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부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에 ly 붙은 부사가 있고요. 또는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게 있다는 설명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부사는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것 또는 형용사에서 ly 붙여서 만들게 했어요.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은요. 형용사에 ly 붙은 부사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게 더 많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형용사 ly 붙은 게 게임이 안 되겠죠, 게임이. 이게 부사를 바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여기까지 설명이 뭐냐면은 왜 이름이 부사인지, 그죠? 부사 쓰는 자리가 어딘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부사가 왜 ly가 붙게 됐는지, ly 말고 다른 건 없는지, 다른 거 없죠, 그죠? 다른 거 없죠, 그죠? 근데 부사의 종류는 ly 말고 뭐 있는지,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게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부사 쓰는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게 전체적인 파트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설명이 들어가냐면, 가장 이상적인 단어배열 설명했어요. 이 설명 왜 필요하나요? 여러분 부사 배우면 뭐 하라고 배웠어요? 문장 속에 끼워 넣으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문장 못 쓰면은 부사 아무짝에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을 공부했죠. 가장 이상적인 단어별은 5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상시에 말하고 쓸 적에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단어 순서. 이게 오늘까지 했던 전체적으로 큰 프레임들이죠. 다 기억이 나죠. 그죠? 이거 잘 유지하고 다음 시간에 역시 페이퍼 가지고 오세요. 이대로 계속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문장 안에 생활 가운데 많이 쓰는 부사들을 일일이 다 넣어보는 게 다음 시간에 하는 파트죠. 그죠?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